네, 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로 이어갑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겉다르고 속다른 반전 매력을 겸비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인공 한번 열어봐야겠죠. 그 전에 스토리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바로 보여줄게 한참 남았어. 인데요. 네. 도대체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종목인지 간단하게 스토리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종목의 컨셉 그리고 그 종목의 투자 포인트 그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 혹은 아직 시장에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어찌 보면 이 시간의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을 요즘 찾기가 정말 힘들긴 한데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다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래도 좀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은 바로 비츠로셀입니다. 다소 생소한 기업이기도 하네요. 네. 어떤 기업인지 살펴볼까요? 네, 담당 PD도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네. 얘기를 했더니 추억의 이름이라고 저한테 그러니까요.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예전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자 리튬 전지라고 하는 게 지금은 2차 전지가 워낙 시장의 중심축에 있으니까 1차 전지는 잊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1차 전지가 뭡니까?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텍셀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전지가 알카라인 전지가 있고 동사는 리튬 1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리튬 1차 전지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은 이어나가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기존의 안정적인 성장 이외에 다른 부분의 성장도 현재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럼 이런 전지들이 과연 어디 쓰이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다음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이런 전지들이 지금 RFID,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사는 그런 상품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혹은 그 상품의 성격이라든지 품번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RFID를 붙이잖아요. 그런 RFID에도 이 1차 전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기에도 1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이제 에셋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내 물건이 어디든지 찾을 때, 그러니까 RFID와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용 제품들, 무전기, GPS 이런 것들에 쓰이고, 그 다음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형태로 생긴 이 고온 전지의 흐름을 보시면 석유가스 시추 장비,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조사하는 데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대륙과 혹은 이렇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곳과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석유하고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습니다. 네.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그럼 엄청나게 길 거 아니에요? 몇천 킬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예를 들어서 고장났다고 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이 일일이 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사 장비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이 1차 전지를 걸어놓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석유 시추 관련 장비들이 최근에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쪽 매출은 줄었다고는 하나 어쨌든 이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포탄 이런 쪽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근 미사일들은 항법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자기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무기에다가 2차 전지를 심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알카리안 전지를 심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차 전지, 리튬 1차 전지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의 1위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세계 3위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2차 전지가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비츠로셀은 1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듯이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버리지만 그만큼 수명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 건데 산업에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차 전지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요? 네.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굉장히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특성을 조금 볼까요? 이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리튬 2차 전지와 알카라인 1차 전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장 기간도 다릅니다. 2차 전지가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알카라인 전지가 2년 미만이라면 이건 에너지를 한번 밀도 있게 저장시켜 놓으면 10년이나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온도를 지금 보시면 고온과 저온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1차 전지의 시장 전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가용 범위도 넓고 저장 기간이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당장 2차 전지나 다른 전지가 이 모든 시장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 1차 전지 시장은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2차 전지처럼 폭발하는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회사의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 미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정체됐었는데 코로나19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미국이라든지 이게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지금 이 회사의 사장분이 과거 대우에서 일종의 영업맨을 하셨던 분이라 사장이 되자마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국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그런 주력 시장은 속도는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 시티로 가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의 성장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 이 시점에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아까 1차 전지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길다 보면 이 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다소 늦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업 부문에서 이 매출 성장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많아지면 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제품의 수요가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 번 쓰면 10년 쓰는 거니까 교체가 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럼 역으로 뒤집으면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각 사업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회사의 IR 자료를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무기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스마트 그리드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동서울 IC라든지 국내 교통 IC에 주로 이제 하이패스가 달려 있지만 이 하이패스도 최근 들어서는 그냥 통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찍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알아서 찍고 통과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것으로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IC에서는 이렇게 바로 80km 이상으로 통과하는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도 실제로 1차 전지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새롭게 이 시장이 진출하려고 이 회사가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로 점점 확산되고 있고 새롭게 투자한 쪽의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아이큐어라고 이 패치형 상품들을 다 아실 텐데요. 들어봤죠. 네. 네. 단순하게 이 패치형 상품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 회사가 지금 두 회사가 동시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지분 인수를 한 회사가 초박형 필름 전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박형 필름 전지를 저기에다 붙이면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우리가 정시에 정량을 투입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그걸 맞춰서 먹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치 형태로 약을 미리 담아두고 거기에다가 RFID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를 붙여서 전원을 공급해줘서 정해진 시간에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기기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1차 전지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살펴보시면 이런 풍력 단지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샤프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역할도 1차 전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ESG,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판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
풍차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 주는 것을 1차 전지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알카라인이 아닌 리튬 1차 전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장기적으로 꿈꾸고 있는 미래 그림들, 초박형 필름 전지 방금 말씀드렸죠.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 쭉 넓혀나갈 패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지는 다양한 뭐 디스플레이에도 이제 더 생각해 보면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특수 목적용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 쪽 개발도 최근에 캐나다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이쪽에 연구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사업화가 되는 시점은 빠르면 2022년, 늦으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해서 현재 1,000억대 매출을 2025년 기준 3,500억, 현재 100억대 영업이익을 700억대로 끌어올릴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이익과 외형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다양하게 좀 마련을 해놨네요.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져야, 실적으로 이어져야 또 우리가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시점에서 매매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가 났고요. 그렇죠. 어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연중 저점 대비해서 100만 주 이상 쌓이고 있는데 이 100만 주 이상의 핵심 포인트는 2대 주주인 피델리티의 지분이 5%에서 7%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대주주인 비츠로테크 일가는 뭐 40%의 지분을 쉽게 팔 리가 없고요.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지분과 기관 지분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를 서서히 조금씩 실행해 네.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신고가라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그 상승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점쳐 본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신고가가 나긴 했지만 연중 반등폭도 생각보다 그렇게 네. 크진 않았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비츠로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 다양하니까요. 지켜보시면서 또 이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